대표님들 여기서 한번 주목해보세요. 우리 회사에도 인공지능을 접목을 시켜보고 싶은데 데이터가 있는 곳에 인공지능이 있다. 사람 지배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비타민도 인공지능으로 되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타민입니다. 안녕. 여러분,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전시회 CES 2022에서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 AI 로봇이 굉장히 유머 있는 대답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Amica doesn't need a mask. You have a human virus. 지가 인간인 줄 아는 거야 뭐야. 사람들이 와, AI가 유머를 할 정도면 인공지능은 도대체 뭐야? 이런 수준 높은 대답을 할 정도면 진짜 우리의 AI,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는 건데,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 아메카의 재치 있는 대답은 이 로봇에 탑재된 챗봇 덕분인데요.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사람의 표정을 읽고 감정을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짜 무슨 인간 같지 않아요? 표정이? 저보다 더 인간 같은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인공지능이란 말은 1956년에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시작이 됐대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정의가 있었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다양한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조금은 특별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쉬운 것이 AI에겐 어렵다. 인공지능에게 데이터를 주고 학습을 시켜서 스스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이것을 바로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딥러닝이에요. 우리 머릿속에도 뇌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세포들 뉴런을 통해서 각 신경세포와 연결이 되듯이 이것을 본따서 뉴런 네트워크를 또 인공지능은 가지고 있는데, 이 뉴런 네트워크를 이용한 것이 바로 딥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신경막 체계를 이용해서 정보를 체계화하고 구조화해서 학습하는 형태를 바로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막 인공지능이랑 머신러닝 나와서 섞여서 정신이 없는 분들이 있으시죠.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머신러닝은 딥러닝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대표님들 여기서 한번 주목해보세요. 우리 회사에도 인공지능을 접목을 시켜보고 싶은데 어디에 과연 인공지능을 적용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데이터가 있는 곳에 인공지능이 있다. 데이터가 없는 기업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잘 들여다보면 어디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적용할 것인가가 보입니다. 그 말인즉슨 데이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인공지능을 접목시킬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것에는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인식, 예측, 자동화 최적화, 생성과 의사소통 기능입니다. 먼저 인식은요,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가 사진이나 소리, 음성을 판독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대상을 판독하는 것을 바로 인식 혹은 분류라고 하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러한 영상 인식 기능을 통해서 산불을 미리 예방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죠. 또 예측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은 과거 데이터를 학습한 후에 그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추천 영상으로 띄우는 것도 바로 이런 예측 기능 중에 하나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능 반 그리고 교양 반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에는 어떤 게 떠 있나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동화와 최적화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공장에서 제품을 조립하고 포장하고 또 기계를 점검하는 전 과정이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공정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자동화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적화는요,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요, 택시와 대리운전을 부를 때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 피크 시간에 잘 잡히지도 않고 요금은 막 따블 따따 비싸지고, 이런 것이 바로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접목시킨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택시와 대리운전에서 비용부터 위치 그리고 시간, 목적지에 따라서 수요를 이 인공지능이 미리 예측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격 책정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집에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택시 부르자니 너무 비싸고, 이런 경험들 있으실 텐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고객이 하게끔 했다. 그렇다면 최적화에 성공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다양한 예술 작품이나 여러 가지를 생성하고 사진이나 음성 그리고 소리나 노래 등 인공지능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만들고 변환하고 보여주는 기능을 바로 생성이라고 해요. 최근에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많이 울었는데 대한민국을 울렸던 가수 거북이의 메인 보컬인 터틀맨 고 임성훈 님이 마치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홀로그램을 통해서 재현이 돼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거를 보고 저도 진짜 많이 울고 굉장히 감명을 받고 쇼크를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인공지능의 그런 생성 기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인공지능이 가장 잘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와, 그러면 AI가 진짜 나중에 막 사람 지배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인공지능을 바라봐야 할까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소크라테스로 돌아가자. 여러분, 소크라테스 하면 생각나는 게 딱 하나 있죠? 맞아요.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너 자신 잘 알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인식을 굉장히 잘하는 인공지능이 아이러니하게도 딱 인식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대요. 바로 자기 자신, 바로 자의식인데요. 인간은 자신에 대해 인식하고 또 고민을 해보기도 하고 또 괴로워하기도 하죠. 인공지능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아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그저 시키는 대로 기계처럼 움직이기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인 일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인공지능에 대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어느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와 미래 직업이 달라지겠죠. 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이야기는 바로 장동인 작가의 책 AI로 일하는 기술에서 요약하고 발췌한 이야기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나중에 은비타민도 인공지능으로 되면 어떡하죠? 못생겨서 안 될라나? 자, 저는 지금까지 책 소개하는 유튜버 은비타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만나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You breathe